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저자 유대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청울님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행을 떠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제가 어떻게 해서 평범한 직장인에서 투자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금융계열사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비슷한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러다 지난 2009년도에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와서 부동산 투자를 직업으로 삼아 치열한 투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닥꿈스쿨이라고 하는 투자와 자기 경영을 공부하는 학원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저는 지독한 일벌레였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도 없이 일했고 밤샘 작업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승진도 했죠. 삶은 안정적이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 너무 뻔하다는 거. 입사한 지 10년쯤 되던 무렵부터 저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세상 어딘가에 나에게 아주 잘 맞는, 보다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오랜 기간의 본사 생활을 접고 영업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업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거죠. 영업 현장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본사보다 훨씬 정글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결정이 됐죠. 숫자가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숫자로 인해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직업의 비정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곳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선배님 한 분이 회사 화장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배님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였던 것이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님은 부장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면서 한마디로 열심히 버티던 분이셨습니다. 1년 후배를 상사로 모시면서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던 분이 오후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 기억하시나요? 그 동화 속에는 거대한 애벌레 기둥이 나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모든 애벌레들이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그 애벌레 기둥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애벌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는 관성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뻔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건 싫고 그렇다고 나가서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더 늦으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저의 롤모델이었던 김 선배님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재테크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요. 그분은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대기업을 다니다 나오셨고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나와서 꽤 큰 규모의 부동산 중개법인을 차렸는데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가장 궁금했던 건 회사를 나오기 전부터 뚜렷한 준비를 하고 나왔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투자를 몇 번 하다 보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장을 나와 뛰어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작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특별히 갖춘 게 없어도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던 그 무렵에 거짓말처럼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생각했죠. 남느냐 떠나느냐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 희망퇴직 소식이 뜨다니 이것은 신의 계시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말이 그렇지 막상 퇴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숱한 불면의 밤이 이어졌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는 이참에 떠나자 하는 생각이었죠. 지금 바꿔야 해.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네 삶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지금 삶에 만족하니? 지금 일이 좋아? 가슴 뛰는 삶을 살고는 있니?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남을 위해서 살 건데. 지금이라도 너를 위해서 살아.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참아야 해. 너는 지금 배가 부른 거야. 이대로 나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뭐라고 살 건데? 바보야, 너는 지금 가족의 삶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 이렇게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싸움을 했는데요. 결국 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기업에서의 13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 것인가? 원래의 계획은 제 롤모델이었던 김 선배님처럼 부동산 중개법인을 차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자격시험도 공부하고 재테크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경제경영 서적도 많이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잘 하려면 부동산 경매도 알아야 하니까 부동산 경매 공부도 했었죠. 그런데요, 그저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그 경매 카페에서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수업을 열심히 듣던 어느 날 부동산 투자를 직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강사님이 임대 수익 목적의 투자 전략에 대해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히 꽂혔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만 알았고 돈이 많아야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잘 이용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면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자본금도 많지도 않았고 고정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어느 지역의 물건을 추천하고 대략적인 투자 전략과 임대 수익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 저는 현지로 바로 달려가서 그것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그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진짜 그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맞는 임대 수익형 물건은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 검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가면 2박 3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 법원에 가서 해당 부동산이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물건지에 가서 입지와 가치를 살펴보고 중개업소에 가서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간 김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사까지 덤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경매 카페 강사님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적절히 이용하면 1,00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제가 가진 자금으로 이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수많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결론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약 3년 정도면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흥분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특히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을 만나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하신 분으로부터 아주 귀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사서 얼마를 남기고 팔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분의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의 부동산 전업 투자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 마음가짐은 말할 수 없이 비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 안달인 대기업을 제 발로 뛰쳐나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을 오르며 마음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목표, 2년 목표, 3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부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자기관리 원칙이었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자기 자신이 사장이고 직원인 1인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만의 활동 원칙을 정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정한 원칙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날 것, 작은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할 것, 모든 것을 직접 내 손으로 해볼 것, 지역을 가리지 말고 전국적인 활동을 할 것, 어디든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날 것.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1시, 2시에 들어왔습니다. 나가 있는 시간 동안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부동산 현장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매 입찰을 하고 직접 수리를 하고 임대를 놓고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의 1차 재정 목표였던 월 수익 1,000만 원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요, 운도 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방 소형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투자 종목과 방법도 점차 확대해서 나갔습니다. 상가도 하게 되고요, 원룸 건물도 하게 되고 토지도 투자하게 됐죠. 권리상으로 하자가 있는 특수물건 경매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울림이라는 저의 닉네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투자와 관련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투자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닭꿈스쿨을 만들어서 투자와 자기경영을 주제로 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나를 위한 삶, 나에 의한 삶을 살겠다며 회사를 뛰쳐나온 게 꼭 10년 되었군요.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와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라는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도전적인 삶을 통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다. 돈을 잘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세워야 한다. 나를 세우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